안녕하세요. 주말인데 저는 오늘 조금 움직임을 좀 가졌었고, 아, 결론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면은, 아, 제가 지금 몇 차례 설명도 해봤고, 아, 이미 그 주장하는 쪽에서 저는 잘했다라고 생각을 해요. 국감에서 다루도록 해 준 거에 대해서. 그런데 오늘도 마찬가지지만은 음, 그 해당되는 국회의원이든 보좌관이든 어, 비서관이든 이분들한테 설명을 할 때 그 시간을 얼마를 가지고서 설명을 해서 국감으로 갔고, 그다음에 얼마나 제대로 이 설명을 할 수 있었을까를 어, 다시 한번 좀 느끼게 되는 그런 시간이기도 했어요. 우리가 일반적인 그 가상자산 사업자 아, 또는 그 블록체인 사업에 해당이 된다고 하면은 지금 이런 상황이 됐으면은 그냥 사기로 해서 그다음에 다단계니까 유사수신까지 이렇게 몰고 가서 이야기를 하면은 심플해요. 그런데 저희 같은 경우는 일단은 가격 이원화라는 게 있었고, 또 하나는 우리는 가상자산 사업자,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법인으로 따지면은 KOK 재단을 상대로 이 문제가 생겼다라고 해서 고소 또는 고발을 해가지고 이를 해결을 할 수 있는 그런 게 아니다는 게 오늘 제가 설명을 드리면서도 한 번 더 느꼈는데, 그러면은 이런 그 복잡다단한 시스템을 누가 설명을 할 수 있을까? 그 부분을 저는 새삼 좀 느꼈어요. 많은 내용을 주고 많은 내용을 설명을 해도 그거를 이해를 할 수 있는 사람이 어느 정도 될까? 그러면 그 설명을 하는 데에 필요한 근거 자료가 있어야 되지요. 근데 오늘 제가 그 국회의원한테 들은 이야기도 있고, 뭐냐면은, 이런 금융적 피해를 보는 경우가 생기면은, 자살자가 나오고, 그거는 일반적일 수 있다는 그런 뉘앙스의, 어, 이야기를 들었어요. 왜? 이게, 사람이 죽고 사는 데에는, 제가 오늘 거기에서도 그런 이야기를 좀 했지만은, 우리는 당장에 전혀 관심이 없어요. 그리고 여러분들 요즘 총선 시기가 머지 않았고, 그러다 보니까 지역구의 프랭카드를 많이 보시게 될 거예요. 거기 보면은 오늘 가본 데는 뭐 10억 몇 천만 원, 뭐 구미 같은 경우에는 뭐 수천억, 뭐 어떤 데는 수조 원, 어떤 데는 뭐 또 뭐 몇백억, 뭐 이런 식으로 유치를 했다. 이 지역에 이 지역을 발전시키기 위해서 자금을 끌어왔다. 눈으로 보이는 거는 또 돈으로 이야기하죠. 그러면은 제가 이전에 그런 말씀을 드렸잖아요. 미국이나 이런 데서는
어, 금융 피해에 대해 가지고는 형량이 우리에 비하면은 비교가 안 될 만큼 강하다, 세다, 무겁다. 왜? 금융 사기나 금융 피해자를 만든 경우에는 사람이 죽고 사는 게 일반적으로 그냥 자연사를 하는 경우가 아니고 뭐 질병으로 죽는 게 아니고 그러면은 살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죽어가는 경우 그러니까 생과 사를 이 돈 때문에 거기에서 조금만 그러니까 부정적인 쪽으로 생각을 하면은 죽는 쪽을 택하지요. 그래서 해외에서는 이 금융 사기를 거의 준 살인에 가깝게 형량을 때리는 거지요. 배임도 그렇고 사기도 그렇고 이게 사람이 어, 그 액수가 내가 더 이상 회복이 불가능하거나 내가 어, 이거를 만회할 수 있는 방법이 뭐 평생 이렇게 갚아가더라도 갚아가면서 살 수는 있는데 갚아가면서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살겠지요.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자포자기를 하지요. 그러면 자포자기 한다는 이야기는 모든 것들을 내려놓는다는 이야기고 모든 것을 내려놓는다는 이야기는 생을 마감을 하겠다는 이야기가 돼버리죠. 근데 받아들이기를 그렇게 받아들이면은 우리 입장에서는 어떻게 생각해요?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될까요? 정치인도 우리하고는 별개다 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그런 사람들은 다시는 표를 주지 말아야 된다 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제가 오늘 뭐라고 이야기했냐면은 설명을 하는 사람, 설명을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여기에 민원 때문에 참관인으로 오시고 했는 분들 속에서 여러분들 각자가 한 사람, 두 사람, 한 두세 사람만 지나가면은 그런 피해자들이 당신들 주변에도 있을 거다.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했어요. 이게 사안의 심각성을 어, 안다면은 사실은 어, 공통된 이야기가 이게 각 그 위원회에 속해 있는 그 하는 일에 따라서 어,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는 어디, 저런 문제는 어디, 뭐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한편으로 저는 또 그런 생각도 했어요. 국회의원이 민원을 듣는데 듣고 그렇게 뭐 처리해 주는 거 너무 감사하지요. 그 지역 주민들한테. 그런데 거기에는 구, 시 이러면은 군 이러면은 거기에는 당연히 뭐가 있어요. 시의원도 있고 군의원도 있고 거기에 지방자치단체 의원들이 있어요. 국회의원이면은 전국 단위잖아요. 전국 단위면은 그러니까 이 전 국민의
민생을 생각을 해야지. 그러니까 표를 받기 위한 그런 뭐 하나의 모습이다 하면은 그다지 뭐 좀 대의적인 일을 한다라고 보지는 않죠. 그런데 이게 분명히 모든 우리나라의 여기 피해를 보신 분들이 가족 단위로 보면은 예를 들어서 4명을 한 가족으로 보고 그다음에 촌수를 좀 짧게 잡아 가도 4-5촌 이렇게 가 버리면은 6촌 이렇게 돼 버리면은 거기에 관련이 없는 사람이 피해자 중에서 없을 거다라는 생각을 하면은 이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총선이 가까워오고 그러니까 이제는 자기가 했는 업적을 알리기 위해서 프랜카드에 돈이 뭐 몇십억, 몇백억, 몇천억, 몇 조 적어 놓는데 여기에 피해 금액이 4조 원, 피해자 수가 90만. 그럼 그 90만 중에서 정말 돈을 많이 투자를 하고 예치를 한 사람들 숫자가 정확하게 몇 명인지는 추정조차도 사실은 어렵지요. 그럼 그 규모를 봤을 때 어떤 게 더 우선순위에 두고서 다뤄봐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좀 생각을 하는 그러니까 안일하게 대응을 하는 것보다는 귀담아서 들어주고 그거를 잘 이해를 못하면은 이해를 제대로 할 정도까지 계속해서 질문을 하고 거기에 대한 설명을 듣고 그리고 최종적으로 판단을 좀 해주는 게 적어도 선출직의 역할이다라고 보여요. 제가 오늘 그렇게 찾아간 이유는 두 군데를 거쳐서 왔는데 중요한 거는 290, 뭐 거의 300명 정도 되는 국회의원들이 자기가 어, 이 국회의원 생활을 하면서 그 업무를 보면서 해야 될 일이 있고 당연히 알아요. 그런데 제가 지금 이렇게 전 국회의원들한테 그 내용을 민원으로 넣고 하는 이유는 모든 지역구에 다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거기에 거기에서 표를 받는 사람 그다음에 어 민의의 대변자로서 역할을 하는 입장에서는 어느 누구도 이 피해에 대한 민원에 대해서 자유로운 사람은 하나도 없다. 이게 제가 주장하는 거고, 그래서 그 내용들을 공유를 하고 좀 더, 들여다 봐야 된다. 제가, 이렇게 하는 이유 중에 가장 큰 거는 일단은 수사의 공정성과 그 다음에 신속성, 그러니까 이게 어떠한 비호 세력도 어, 없도록 한 상태에서 수사가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거고 또 하나는 이 정도 규모면은 그리고 이미 국감에서 따졌다고 하면은 질의를 하고 문제라고 국회 차원에서 질의가 이루어졌다 그러면은 이거는 그 규모가 사실 어, 저는 조금만 신경을 쓰면은 뭐 울산경찰청이든 이런 데 확인을 하고 그다음에 저희가 지금 말씀드렸던 이런 피해가 왜 생겼는지 이런 내용들을 한번 제대로 한번 들어보시고 그런 규모가 정말 그 근거 자료를 봤을 때 그렇다 그러면은 이거는
국회 차원에서 특별조사단이라도 꾸려서 조사를 하고 확인을 해 보는 작업을 해야 되지 않냐. 제가 이야기를 한 거는 그거예요. 뭐 시작을 한지 불과 한 열흘 정도 지났지만은 앞으로도 계속해서 해 보려고 하고, 그다음에 지금 이 문제는 제가 그 설명을 하는 중에 어 생각이 났던 게, 기본적으로는 법사위를 통해서 한번 어 그 기본적으로 그쪽을 한번 제대로 컨택을 한번 해 보는 게 안 맞겠나. 그리고 국회의원들 중에서 검사, 변호사 출신들을 컨택을 해서 이 문제를 한번 공론화할 수 있도록 좀 해 보고 싶다는 생각이 든 이유가, 저희가 지금 이거는 일반적인 가상자산 사기 이런 차원이 아니고, 저희는 배임 횡령을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법무부도 당연히 해야 되겠지만은, 이 입법 기관이긴 하지만은 어 그분들이 그런 법률적인 전문적인 지식들을 가지고 계신 상태니까, 그러면은 이 시스템 자체를 설명을 하고 재단과 계약 관계에 있는 업체 간에 이런 문제, 그러니까 계약 자체가 있는지 없는지, 그다음에 어떤 내용이라서 배임이고 어떤 내용이라서 그거를 통한 횡령이 이루어졌는지, 그런 것들을 좀 설명을 하면은 쉽게 이해를 하겠다는 생각도 했어요.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에 어 뭐 이동 시간도 좀 대구 시내다 보니까 있기도 좀 했지만은, 제가 그 내용을 설명을 하면서 좀 느꼈던 바는, 일단은 국회의원들이 우리가 생각하는 만큼 그 민의를,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고발 저거 뭐 민원 신청을 넣으면은 국회의원이 직접 못 보지요. 일이 많고, 그다음에 그 업무량 자체가 사실은 엄청나야 돼요. 그러니까 그거를 자기 국회의원이 직접 보면서는 뭐 메일이 가고 했을 때 다 볼 수가 없어요. 그럼 누가 하느냐? 보좌관이 몇 명이나 되겠어요? 그런 사람들이 그런 내용을 일단 먼저 보고 보고를 하든지, 아니면은 민원을 넣은 사람하고 어 뭐 연락을 취해 가지고 정확하게 내용 파악을 하거나, 이렇게 한 다음에 그 내용이 정확하게 파악이 되고 나면은 실제로 국회의원이라는 그런 분한테 어 내용 전달을 하고 보고를 하겠죠. 그래서 그 사안에 따라 가지고 이거는 개별적으로 움직일 수 있느냐, 전체가 좀 움직여 줘야 되느냐, 소규모로 해 갖고 거기에 관련된 뭐 어떠한 뭐 일종의 특별조사단이라도 어 만들어서 이거를 처리를 할 거냐, 뭐 이런 것들을 좀 어 결정을 하고 뭐 그렇게 되겠죠. 그래서 저희가 오프라인 민원 신청을 넣는 게 정말 중요했다고 싶어요. 근데 공교롭게
오늘 국회의원을 만나는 데는 거기는 어, 민원 신청조차도 안 들어간 것 같아요. 제가 조만간에 그 지역에 계시는 분들은 다 저희 단톡방에서 다 빼버릴까 싶어요. 정말로. 이거는 제가 오늘 어느 한 분하고 같이 움직였는데 연세가 꽤 되세요. 8시간을 같이 움직여 준 거예요. 몸둘 바를 모를 정도. 저는 제가 이거는 해야 되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최선을 다해서 뭐 하고 그다음에 저는 그분에 비해서는 나이도 젊잖아요. 그리고 설명도 제가 해야 되기 때문에 움직이는 거 전혀 문제가 없는데 너무 감사하더라고. 근데 다른 사람들은 피해자가 아니냐는 거죠. 뭐 단체 고발에 그 이름 하나 올리는 거 오늘 사실 아, 그런 자리를 저는 처음 가봤고 처음 가봤지만은 거기 지역 주민들이 쭉 앉아 있고 그리고 민원을 넣는 내용도 그 많지는 않아요. 그런데 거기가 이제 뭐 사실 그렇잖아요. 국회의원이 공적인 인물이잖아요. 그러니까 총동원이 되는 거죠. 뭐 구의원들 뭐 같은 이제 당이면은 같이 움직이고 거기에 또 관련이 좀 있는 그런 분들이 또 참석을 하고 그걸 다 알기 때문에 저는 사실은 조금 일찍 제가 직접 개별적으로 설명을 드리는 자리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어가지고 조금 어, 그 전체가 다 있는 상태에서 제가 민원을 이야기를 했고 그러니까 그, 그 상태가 설명을 저는 구미 사람이고 거기는 태부 지역인데 그런 부분이 있어가지고 제가 일단은 좀 양해를 구하고 이야기를 좀 저기 민원 내용을 간단하게 이야기를 하고 그러고 나서 다른 국회의원 사무실을 어, 찾아가서 또 설명을 하고 그렇게 돌아온 길인데 피해를 본 사람들만 힘이 들고 그거를 좀 책임감 있게 할 수 있는 사람들은 원 오브 댐이라고 생각을 해요. 많은 것들 중에서 하나다라고. 그래서 저는 그 첫 번째 쪽은 수석 비서관이 저한테 이제 따로 연락을 취하기로 그렇게 해놓은 상태고 두 번째 쪽은 음, 사무국장님한테 설명을 했으니까 그 내용을 좀 전달을 해 주시는 걸로 하고 그렇게 제가 돌아왔고 어, 두 번째 국회의원 사무국장이 하시는 이야기가 정말 이게 그 피해자들의 그 아픔을 설명을 하고 피해가 왜 생겼는지를 설명을 하고 이렇게 하는 것 자체가 뭐 쉬운 일이 아닌데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 가지고 좀 안쓰럽게 생각을 하시는 그런 뉘앙스를 좀 받았어요. 말씀도 그런 식으로 좀 하셨는데 어쨌든 저희는 제가 한 이야기 중에 또 하나가
이거는 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한두 사람만 건너만 가면은 전부 다 관련이 있는 사람들일 거다. 당신들 설명을 듣는 분들도 마찬가지로 지역 주민들도 마찬가지일 거고 정말 그럴 거예요. 근데 이게 어 설명을 누가 한다고 했을 때 저는 정말 이 자체를 설명을 제가 보기에는 거의 못할 거예요. 일단은 받아들이는 쪽 그분도 거기에 대해서는 100% 이렇게 공감을 하시는 부분이 기사를 쓰는 데에 제보를 하는 사람이나 그 기사를 쓰기 위해서 취재를 하는 사람이나 그 정보가 제보자가 시원찮게 주면은 그 받는 쪽에서도 내용을 잘 모르기 때문에 결국에는 그 기사 내용이 실제의 상황을 기사화하지를 못하고 그냥 뭐 어떻게 보면은 잘못된 정보가 그냥 기사화돼 버린다. 수차례 말씀을 드렸지만은 이게 글로 하거나 그다음에 또 정보 자체가 내가 가지고 있는 제대로 된 정보가 아니고 근거가 없는 정보를 가지고서 누가 카더라 이런 정도만 가지고는 일 해결이 안 되고 더더군다나 설명을 하고 하는 것 자체가 듣는 상대방 입장에서는 '아 이것도 그냥 사기?' 가격이 거래소 가격만 하나만 딱 있다고 하면은 그다음에 어 거기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그 정도만 좀 보고 그다음에 재단이 어떤 식으로 어떠한 자본금으로 어떻게 설립이 됐는지 그런 것들을 들어가 보면은 그 정도만 이해를 하면은 일반적인 사기는 그냥 그걸로 끝이다. 뭐 그리고 저희도 똑같은 상황이라 그랬다 그러면은 저도 이미 여기서 손 틀었을 거다. 근데 누가 가격 이유나 어 정책에 대해 가지고 설명을 제대로 하고 누가 이 오입금 관련된 사항을 설명을 하고 그게 어떻게 빠져나갔고 이런 것들을 스스로 가지고 있는 증거 제시를 할 수 있는 자료가 없다 그러면은 어떻게 증명을 할 거냐라고 이야기하면은 어떻게 설명을 하겠어요? 저도 오늘도 그렇고 제가 그 구미 지역 국회의원 사무실도 마찬가지로 가서 설명을 했지만은 그 설명을 이해를 하도록 하려고 하는데 시간이 적지 않게 걸려요. 제가 같은 경우에는 연락처를 받았고 설명을 한번 해 주러 가야 돼요.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로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그, 그 지역 국회의원한테 민원을 넣은 상태로 그렇게 하고 뭔가 질문이 있고 또 그런 행사를 한다고 하면은 내가 민원에 대해 설명을 못 한다고 하면은 이거를 설명해 줄 사람이 있으니까 거기에 참관인으로 또는 민원인으로 그냥 자리만 지켜줘도 말이 되는데 오늘은 정말 제가 좀 어 이게 플로팅이라고 하는 그냥 붕 떠 있는 상태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여기는 피해자가 없는 거냐? 있어요. 많을 거예요. 제 개인적으로는 이 전체적인 일을 제가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는 당연하다고 생각하지만은 그 정도의 힘도 어 보탤 수 없다는 거는 정말 그 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오늘 정말 실망감이 좀 뭐 컸고, 이게 그렇지 않았다고 제가 그 자리에 딱 가자마자 딱 느낀 게 '아 이게 1대1로 설명을 할 기회는 아니 그런 자리는 아닌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그렇다 손 쳐도 제가 그 자리에서 주장을 한 거는 그거였었어요. 이미 국감에서 다뤘고 국감에서 다루었다는 것 자체가 사안이 심각하지 않느냐. 그리고 야당에서 이야기를 저기 이미 국감에 올려 가지고 그게 질의가 됐다고 하면은, 그러면 제가 이미 보내준 자료들은 보지도 않고 소위 말하는 여당에서 어떤 것도 하지 않는다는 거는, 이거는 좀 문제가 있지 않냐. 저것도 같이 좀 다뤄 줘야 되지 않냐. 그 스토리들을 좀 더 귀를 기울이고 내용을 좀 더 확인을 하면은, 사실 그 정도의 역할을 하고 그러면은 포토라인에 또는 뭐 저기 기자회견이나 뭐 이렇게 전달을 하는 거에 소위 말해서 그 명성도 얻을 수 있잖아요. '아 저 사람은 정말 미 민생 민의를 듣고서 어떠한 액션을 취해 줬구나.' 우리 아시다시피 지금 뭐 국회에서 자기들끼리 막 저기 당쟁이든 뭐 어떠한 것이든 간에 뭐 거기서 하는 거 뽑아 주니까 '그것만 한다.'라는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정말 많잖아요. 우리가 원하는 건 이런 거잖아요. 뭐 그렇게 서로가 그 합의를, 그게 뭐 협상을 통해서 타결을 할 수 없는 부분이 있다 그러면 그거는 빼고 우선순위로 차순위로 밀렸든 어쨌든 거기에서 공통적으로 민생과 관련되고 당쟁과 관련이 없는 그런 내용이면은 법안 처리는 그런 것부터 먼저 해 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것 때문에 모든 것들은 다 뒤로, 그러니까 뭐 파행국회를 만들고 하는 이런 부분들이 생기면은 결국에는 그 손해는 누가 받아요? 그 피해는 누가 받아요? 저희가 다 받잖아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뭐 꼴랑 뭐 저기 수십억, 수백억, 우리 입장에서 봤을 때는 우리는 우리 주머니 문제잖아요. 주머니에 들었던 돈의 문제잖아요. 근데 거기에서 가져가 저거 뭐고 유치를 했다고 하는 거, 어떠한 기업 인프라 구축을 하는데, 그러니까 그 지역에 공통으로 쓸 수 있는 거. 근데 그게 꼭 필요하냐 안 하냐를 따졌을 때 우리가 우리 피부에 와 닿느냐 안 와 닿느냐를 생각하면은 의미 없는 것들도 되게 많아요. 근데 이거는 예를 들어서 거기에서 뭐 아파트에 뭐 하자가 있는데 이걸 가지고서 다른 저기 그 그러니까 그게 뭐 울타리가 있어야 되는데 거기에 설치를 하는데 이 행정적으로
이거를 설치를 못한다. 뭐 이런 이야기가 뭐 예를 들어서 있었다고 칩시다. 그러면은 그거는 고 저기 아파트 단지에 사는 사람들에 해당이 되는 거고 개개인의 호주머니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거예요. 있을 수는 있어요. 왜? 그 이제 담벼락을 그 아파트 단지에서 돈을 내야 된다 그러면 그 돈의 그 금전적인 그 액수가 얼마 정도 될 거냐 이것과 나는 내가 가지고 있었던 거를 몇 천만 원, 몇 억 이런 것들을 날려야 되는 상황이면은 그게 집안채라고 생각을 하면은 그게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사람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은 이걸 먼저 들여다봐 줘야죠. 또 한 번 그런 생각을 했어요. 국회의원은 표를 받기 직전 그때는 세상 저거 없이 아, 그 유권자들한테 허리를 굽신거리는데 당선과 동시에 적어도 한 3년은 제일 상자리만 앉으려고 하는 이런 그 형태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저희들 생각해 보세요. 우리나라는 서유럽 쪽에 그 정치적으로 아주 그 선진국들을 보면은 개혁이 혁명이 정치혁명, 그 다음에 교육혁명, 그 다음에 경제혁명, 뭐 순서가 이렇게 됐다라고 보면은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경제, 먹고 사는 게 일단 엄청나게 어려웠잖아요. 그러니까 먹고 사는 문제를 먼저 해결을 하는데 하고 거기서 먹고 사는 게 그 최소한 먹는 문제가 해결되고 나서 그 부모들이 뭘 했어요? 교육에 나는 이렇게 살았지만은 애들은 내 자식들은 이렇게 살게 하면 안 된다고 해가지고 계속해서 투자를 한 게 소 팔고 뭐 버는 쪽쪽 학비되고 해가지고 그 그런 거를 어떻게 보면은 교육혁명이라고 하면은 그 다음이 뭐가 됐어요? 그게 50년대, 60년대 오고 나서 교육으로 해가지고 뭐, 어, 7, 80년대, 90년대까지 이렇게 넘어오고 그게 기반이 돼가지고 정말 이제 먹고 사는 거는 문제가 거의 다 해결이 됐고 50, 60, 지금 박정희 대통령 그 11.6 사태 이후에 어, 전두환이 나오고 그러다가 이게 어, 이 광주 사태, 광주 민주화 운동 이런 게 일어나고 나서 이게 정치적인 부분에 이 모든 국민들이 그 생각이 완전히 이제 바뀐 거잖아요. 그래서 뭐 데모도 하고 시위도 하고 뭐 민주화 항쟁 뭐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그게 뭐 그 국민회의 대의원인가 그 소수를 뽑아가지고 대통령 선거를 하고 이런 소위 말하는 대의민주의 좀 어떻게 보면은 어 그 좀 정상적이지 않은 걸 하다가 결국에 이 저기 대선을 할 때 직접 투표를 하도록 이렇게 돼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아직도 이 정치 부분에 있어 가지고는 그래도 뭐 2000년 전에 비해 가지고 지금은 2020년대가 되는 지금 상태에서는 좀 더 낫긴 하지만은 여전히 우리나라의 이 뭐 정치에 대한 그 정도는 아직도 선진국의 정치하는 이런 것과는
좀 거리가 조금 있다라고 봐야 되지 않아요? 그래서 그런지 우리의 이런 아픔이라든가 고통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들여다봐 주는 게 그런 내용들이 가면은 뭐 보좌관이든 비서관이든 국회의원은 당연히 그 내용 일일이 다 못 봐요. 근데 10월 18일 날 제가 이메일을 보냈는데 몇몇 인제 그 민원을 직접 오프라인에서 가 가지고 넣는 분들, 보좌관이든 그쪽에서 뭐 이렇게 통화도 하고 자료 보내는 거 다시 보내기도 하고 뭐 그렇게 하는 데도 있는가 하면은 그렇지 않은 데가 거의 제가 보기에는 거의 한 90%는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방법은 언론을 흔들어야 되고, 더더군다나 이미 시사 멘터리에서 한번 다뤘던 내용을 뭐 추정 60분과 같이 이런 심층 취재를 해서 시사 프로그램으로 어 그 내용을 전달을 하는 그런 쪽도 어 줄기차게 한번 이미 자료는 컨택은 해 놓은 상태지만은 아직 구체적으로 어 이야기는 지금 되고 있지를 않아 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 가지고 최대한 신경을 좀 많이 쓰려고 합니다. 쉽지 않아요. 근데 그런 내용을 설명을 그렇게 다른 곳에서는 했을까? 듣는 사람이나 하는 사람이 똑같다고 하면은 결국에는 다람쥐 쳇바퀴 돌기죠. 진전은 없고 계속 돌고만 있겠죠. 이게 어떻게 보면은 심플하게 접근을 할 수 있는데 뭐가 문제나 하면은 대부분 그 관련되는 정치 쪽에 관련돼 있는 분들이 가상자산이라는 거 알지요. 근데 거기에서 조금만 더 깊이 들어가면은 다 똑같아요. 그러니까 이 배임 횡령 행위에 관련되는 내용만 이야기를 하면 좋은데 여기에다가 이 그 배임과의 횡령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 우리 같은 경우에는 비트 이더인데 비트 이더만 가지고 있으면 또 괜찮은데 KOK라는 기축 통화에서 이거를 스테이킹을 하고 참여를 하고 투자를 하는 데에 이것만 있으면은 차라리 또 나은데, 근데 이거 가지고는 설명을 할 것 같으면은 저는 이것만 있었다고 하면은 지금 이 설명도 하지 않고 이 시간 그냥 차라리 저기 거실에 가서 TV를 본다든지 그렇게 했을 거예요. 근데 그런 비트와 이더가 왜 여기에 있고 그게 얼만큼 중요한 건지를 설명을 하는 것 자체가 복잡다단해요. 현금으로 시작을 해 가지고 어떻게 여기 그 재단에 실제로 스테이킹하는 예치라는 거를 할 때 그분들은 기본적으로 현금이 들어가 있는 줄 알아요. 그리고 어 그게 들어가 있다가 어 여기 거래소의 가격이 떨어지면 어떻게 되는지, 우리 같은 경우에는 이원화 가격이 이원화 정책이 있기 때문에 이 원금 자체가, 교환 자산 자체가 플랫폼 가격이 같이 연동이 되면은 결코 지금과 같은 이런 그 손실을 볼 수가 없죠. 그분들이 어
첫 번째는 워낙에 그런 내용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못해서 그런데 두 번째 방문을 했는 데에서는 7달러가 된 게 0.007달러로 거래소 가격이 그렇게 돼 있다고 설명을 하면서 좀 더 구체적인 내용을 설명을 하고서 하니까 실제로 어마어마한 그 손실을 받겠네요. 답이 바로 나와요. 1000배 떨어져요. 1000배. 1000분의 999가 떨어지고 1000분의 1만 남은 가치, 잔존 가치가 1000분의 1만 된다는 거. 그런 거를 이해를 하면은 근데 플랫폼 가격이 뭔지를 모르면은 답이 없어요. 우리는 맨날 플랫폼 가격 걷는데 그 사람들은 어떻게 알겠어요? 우리 여기 있는 사람들도 플랫폼 가격을 설명을 해보라 그러면은 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어요? 그래서 오늘 어쨌든 그 어, 국회의원 국회의원들은 직접 당장은 어, 어, 만날 수 있는 데는 만나지만은 어, 이 비서관들을 통해서 좀 설명할 것 좀 하고 그 다음에 정말 이 국회의원 분들 중에서 전문적으로 법을 다루던 분들 이런 분들한테 이 조금만 설명이 되면은 이게 일반적인 사기보다는 배임 횡령에 해당이 된다는 것을 이해를 훨씬 빨리 하실 수 있지 않겠나. 그런 거를 오늘 뭐 어떻게 보면 제가 얻었다라고 하면은 그거를 얻었다라고 생각을 하고 일단 오늘 하루 움직인 거는 그래도 성과가 있었다라고 뭐 자평을 하자면은 저는 그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미 어, 지역 사무실에 민원을 접수하신데 그런 쪽에서 혹시나 뭐 그런 기회가 생긴다 그러면 저한테 꼭 연락을 좀 해주시고 제가 어느 지역이 되든 갈 수 있으면은 갈까 싶어요. 가서 설명을 하고 근데 반드시 그 지역 주민이 옆에 좀 있었으면 좋겠다. 그게 되게 오늘 일을 하면서 그 생각을 좀 많이 했습니다. 무조건 하고 우리는 이거를 해결을 하지 않으면은 안 되는 그런 정말로 절박한 상황이잖아요. 근데 이제 하나하나씩 뭐 어쨌든 시도를 하면서 어, 그 이야기를 나눠보고 이메일이 갔는지 안 갔는지도 모르는 쪽은 제가 벌써 몇 군데는 따로 보내주기도 했어요. 그게 좀, 이, 많은 쪽에서 나와야지만 되고, 실제로는 이게 각 위원회가 다, 그 소속 위원회가 있는데, 거기에서 사실은 제가 국민의힘 한 사람한테는 보내지 않은 이유가 한 사람한테는 안 보냈어요. 그 이유가 좀 있고, 근데 여기서 이야기하기는 좀 그렇고, 다른 쪽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아, 빼고서 보내야 될 경우도 있을 것 같아요.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뭐, 처음에는 아무도 못 알아듣지만은, 어, 지금 이제 몇 군데는 설명을 좀 했고, 그런 내용들이
어, 실제로 이게 큰 문제다라는 거를 누구 한 사람이라도 인식을 하면은, 특히나 오늘 제가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저는 오늘 대구 지역을 갔으니까 이거는 T에 해당이 되고 K 경북에 해당이 되는 국회의원까지 다 합치면은, 그러면은 한 사람이 듣고 제대로 전달만 하면은 이거를 공론화하는데 그 지역 분들이든 그 지역 국회의원이든 그 당에 해당이 되든 아니면 전체에 해당이 되든 이런 거는 당쟁의 싸움이 아니잖아요. 정말 몇 달이면 그치면은 전부 다 주변에 그 피해자들이 있는 어, 그런 피해자가 있는, 어, 뭐 문제의 것이다. 라는 거를 인식을 하면은 그냥 쉽게 넘길 수는 없겠죠. 하여튼, 오늘 제 나름대로는, 최선을 다해서 해봤는데, 이 제가 설명을 하면서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이렇게 설명을 할 수 있는 쪽이 있을까? 지금 울산경찰청으로 몰려 있는 것들은 똑같은 다른 데서 어디에서 고소를 하든 간에 모이는 건 그 한 군데로 다 모이잖아요. 근데 그게 처음부터 지금까지 따지면은 2022년 뭐 1월이든 2월이든 3월에 시작을 했는 게, 거기에 이후에 고소가 들어가고 했는 것들이 그게 또 계속 그 똑같은 데에 같이 편성해 가지고 계속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근데 그게 지금 시간이 얼마가 흘렀느냐. 솔직히 그 답을 내기가 힘들 거예요. 그러니까 오로지 저희만 사건이 따로 분할이 돼 가지고 움직이고 있는 거고, 다른 데는 똑같은 곳으로 다 모이고 있어요. 범죄목이 똑같고 그 피고소인이 똑같으니까 이거 한 곳에 모일 수밖에요. 저는 정말 그렇게 생각하는 게, 어떻게 보면은 앞에 조금만 이해를 하고 나면은 나머지는 일반적인 사건으로 배임 행령으로 어, 접근을 해가지고 확인을 하면, 수사를 하면은 결론이 훨씬 빨리 나고 이해도 빠를 수 있더라고.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오늘 뭐 그 주말인데 내일 주일도 아직 남았지만은, 어, 이 정도 내용은 좀 참조를 좀 하시고, 편안한 뭐밤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